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BMW의 420i 컨버터블입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컨버터블 차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이 컨버터블, 420i 컨버터블을 타면서 시승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네, 전폭은 1845mm고요. 그리고 전고는 1385mm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4770mm에 휠베이스가 2850mm입니다. 이 앞에 있는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를 기반으로 조금 더 멋지게 디자인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전폭이 조금 더 넓고 전장도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전고도 조금 더 낮게 디자인했지만 휠베이스는 3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그럼 전면 디자인을 조금 살펴보면은 라이트가 최근 BMW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세로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범퍼 디자인을 보시면은 꽤나 과격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끝쪽에는 실제로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은 4 시리즈 특유의 거대한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4 시리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 그릴이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되어서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릴이 열려 있는데, 시동을 껐을 때나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릴을 닫아주는 액티브 셔터 그릴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넷에는 이렇게 라인을 주면서 좀 역동성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 라인들이 여기 범퍼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BMW 엠블럼 주변으로도 이렇게 라인을 주고 있어서 차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역동적이고 강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실버와 블랙으로 제작된 꽤나 역동적인 디자인의 투톤 휠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인치수는 19인치입니다. 그리고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22540으로 동일하며 피렐리의 피제로가 순정 타이어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 윈도우 몰딩과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아래쪽까지 이렇게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면서 확실히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가지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라인은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라인은 없지만 꽤 심플하면서 또 차가 길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옆모습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4 시리즈 특유의 날렵한 형상의 리어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차량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보다 한 420만 원가량 비싼 프로 모델을 선택하면은 리어램프까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답게,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답게 범퍼 끝쪽에는 이렇게 에어벤트 형상의 좀 스포티함을 올려주는 디테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끝단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놓으면서 스포일러처럼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디퓨저 형상을 제작해 놓았고 블랙으로 마감을 하여서 확실히 조금 더 차가 낮게 깔려 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기구도 이렇게 양쪽으로 듀얼로 뽑아져 있어서 확실히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이 컨버터블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탑을 닫았을 때는 이 루프 라인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탑을 열면은 확실히 디자인이 살아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을 오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탑을 오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 내부에서도 버튼을 제가 누르고 있으면은 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열었을 때는 확실히 차가 훨씬 더 멋져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버터블은 역시 탑 열고 다녀야죠.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부터 한번 보시면, 시트는 버네스카 가죽으로 제작된 스포츠 시트가 장착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운 가죽으로 제작됐는데 스티칭이 살짝 푸른 빛을 띠고 있어서 확실히 디자인이 꽤 괜찮네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앉아봐도
네, 일단은 뭐 몸도 그럭저럭 잘 잡아주고 쿠셔닝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차 장거리도 한번 운전해 봤는데 몸의 피로도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는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전동으로 럼버 서포트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받침도 연장할 수가 있는데 허벅지 받침은 이렇게 수동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도어 컨버터블 모델답게 도어가 꽤나 길고 묵직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도어 쪽에도 위쪽이 이렇게 천연 가죽은 아닌데 아마 센사텍 인조 가죽일 것 같은데, 네, 위쪽도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어 중간에도 이렇게 스티칭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네,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윈도우 스위치가 있는데, 네, 뒤쪽에 있는 이 버튼은 네, 모든 창문을 같이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문 잠금 버튼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조수석에는 그 버튼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차를 타면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면 상당히 불편한데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5 시리즈나 3 시리즈에서 본 것과 같은 네, D컷 M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고요. 네, 기능도 똑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네, 미디어나 아니면은 클러스터를 변경할 수 있는 네, 이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벨트를 하기 쉽게 네, 가제트 8처럼 벨트를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벨트를 하게 되면은 다시 뒤쪽으로 가면서 벨트가 몸을 잘 잡아줄 수 있게 고정을 해줍니다.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전체적인 실내 구성은 3 시리즈랑 거의 똑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일단 클러스터는 BMW 특유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띄울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네, 꽤나 면적도 크고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서 운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14.9인치로 다른 BMW 차량들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OS도 BMW OS 8.5가 적용되어서 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BMW 8.5 OS를 봤을 때는 좀 메뉴가 복잡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는 꽤 편안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어컨을 조작하려면은 꼭 메뉴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뭐 온도 조절하는 건 이 밑에 있는 바 아니면은 그리고 뭐 열선이나 통풍이네요. 통풍이나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공조 기능을 좀 세부적으로 조작하려면은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꽤나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트림으로는 이렇게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심심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이 아래쪽까지 네, 이렇게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최근 BMW는 송풍구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숨겨 놓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 이 안쪽에 블레이드가 마련되어 있고 이 레버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아래쪽에는 비상등 버튼과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과 버튼, 그리고 네, 성해 제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터치는 아니고 네, 이렇게 눌러야지 작동할 수 있는 물리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커버, 알루미늄 커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아울렛과 그리고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최근 BMW 추세에 맞게 작은 기어 레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엔진 시동 버튼과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오토 홀드를 끄고 켜는 버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컨버터블 모델이다 보니까
목 쪽에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주는 에어스카프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이 레버로는 탑을 닫거나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터치가 잘 되다 보니까 저 다이얼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콘솔 박스를 열면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C타입 아울렛 한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실상 뒷자리가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어 트림도 꽤나 수납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물건 놔두고 이럴 때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앞좌석 시트를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 건데, 뒷좌석 시트를 갈 때 뒷좌석으로 들어갈 때 이 레버를 제끼면은 전동으로 시트가 앞으로 당겨주고요. 그리고 앉으면은 다시 이렇게 뒤로 오는데, 뒷좌석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요? 네, 확실히 폭이 좀 많이 좁아요. 지금 이쪽 때문에 좀 어깨 쪽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탑을 열어놔서 머리 공간이 괜찮은데 탑도 한번 닫아볼게요. 네, 탑을 닫았을 때는 머리가 그냥 닿습니다. 지금 완전히 닿아 있어요. 살짝 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닿아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은 사실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탑을 닫았을 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탑을 열어놨을 때는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탑을 열고 주행을 하면은 뒷좌석은 바람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필요할 때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뒷좌석을 쓸 수가 있다는 점이 2인승 로드스터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뒷좌석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에는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래도 뒷좌석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놨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시리즈 컨버터블을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순정 디플렉터를 제공하는데요. 일단 장착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파. 양쪽에 홈에다가 이 끝쪽을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윈드 디플렉터 장착이 끝납니다. 확실히 이렇게 윈드 디플렉터를 장착을 해 놓으면은 안쪽으로 들이치는 바람의 양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뒷좌석은 이렇게 윈드 디플렉터를 장착해 놓고 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멋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뒷좌석에 막 사람 다 꽉 차 있으면은 조금 그림이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아닌 수동식 트렁크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바로 탑이 접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탑이 접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을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 밑에까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시트도 접을 수가 있기는 해서 뭐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컨버터블 자체가 트렁크 공간을 고려하고 살 차는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하게도 가스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직렬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서 이 가솔린 엔진과 함께 이 차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엔진룸 안쪽에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20i 엔진이 장착됩니다. BMW답게 이렇게 스트럿 바를 장착을 해놓으면서 확실히 드라이빙에 역동성을 더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엔진도 안쪽으로 쭉 밀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420i 컨버터블은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고요.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190마력에 최대 토크가 31.6kgm인데요. 사실 이 차는 그렇게 성능이 중요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는 바로 오픈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보다도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다는 이 자유로움이 가장 큽니다. 제가 지금 탑을 오픈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자, 여기서 창문까지 다 내리게 되면은 엄청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지금 주행 속도가 40 정도? 길이 조금 막혀서 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카락 날리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네, 윈드 디플렉터를 장착하고 창문을 전부 다 내린 상태에서는 그래도 머리가 좀 날리긴 합니다. 제가 창문을 전부 다 올리면은 그리고 지금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머리가 진짜 위쪽만 조금 날리고 아래쪽은 뭐 거의 날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70km 정도,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위쪽 머리만 조금 날리고 있지 이 아래쪽 머리는 그래도 꽤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새로 뚫린 고속도로에서 120 정도까지 밟아봤는데 120 정도로 밟았을 때에도 그때도 머리가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머리가 정말 많이 안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윈드 디플렉터의 역할이 꽤나 큽니다. 저 윈드 디플렉터가 없으면은 그래도 머리가 꽤 많이 날리거든요.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에는 뒤쪽에 윈드 디플렉터는 필수로 장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쪽에 사람이 탄다면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탑을 닫고 타는 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오픈카를 탄 친구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앞차에서 날라온 돌방에 이마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많이 있기도 하고 휴게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탑을 한번 열면은 중간에 못 닫아요. 얘가 탑을 닫을 수 있는 최고 속도가 30km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중에 탑을 못 닫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탑을 열고 주행을 하면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지금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 파란 차가 뚜껑을 따고 가고 있으니 뭐 어떤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남의 생각인데요 뭐. 사실 저도 처음에 오픈카를 타봤을 때는 그 남들의 시선이 좀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근데 몇 번 타보니까 남들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남들의 생각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의 생각이고 제 자신의 만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오픈카를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오픈카를 사도 열고 다닐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픈카의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승기를 보러 오셨으니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은 뭐 320i나 520i에 장착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엔진이 장착되고 동일한 미션이 장착됩니다. 뭐 당연히 최고 출력도 같고 최대 토크도 같아요. 그래서 주행 질감은 3 시리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서스펜션 자체도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서 승차감은 뭐 그렇게 부드러운 것보다는 살짝 단단한 편에 가깝고 근데 다만 이 차량은 지금 프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뭐 승차감이 바뀌진 않고요. 계속 일관적인 승차감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에도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차감의 변화는 없고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엑셀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힘은 넉넉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ZF 미션은 확실히 BMW 그리고 ZF답게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BMW 차량들은 기어 레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리면 스포츠 미션 모드로 들어가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스포츠 미션 모드까지 넣었을 때는 차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하지만 그래도 출력은 190마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뭐 3 시리즈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앙 쪽이랑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저렇게 들어갑니다. 어두워진 김에 조금 더 어두운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간에 주행을 할 때 BMW의 LED 라이트는 기본적인 밝기도 굉장히 밝고 그리고 LED 매트릭스 기능을 지원해서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을 끄고 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닫았을 때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바로 방음 수준입니다. 이게 아마 마이크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텐데 지금 탑을 닫고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정숙합니다. 사실 소프트 탑의 단점이 뭐 잡소리는 뭐 물론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방음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장을 조금 더 하면은 일반적인 승용차 정도의 방음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 자체는 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방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이 유리랑 그리고 이 탑이 접합되는 이 부분의 방음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도로에서 주행할 때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음이 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방음 수준이라면 정말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뭐 탑을 열지 않고도 정말 만족도가 높게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타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는 T맵을 띄울 수가 있어요. 카플레이를 제가 연결해 놨는데 이 카플레이를 계기판에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앞만 보고 가면서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승 기간 동안 연비는 12.1km/L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435km 정도를 주행했는데 저는 시승할 때 연비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주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편하게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2 정도가 나왔다는 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면은 정말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 최고의 차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BMW다 보니까 역동성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운전도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으면서 연비도 좋고 그리고 뭐 컨버터블이잖아요. 오픈되면은 끝난 거죠 뭐. 그래서 420i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420i 컨버터블을 고민 중이시라면 무조건 프로 모델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 모델과 제가 이번에 시승한 일반 모델의 경우 가격 차이는 420만원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옵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후면에 리어램프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뭐 자잘한 것들 보면은 휠 같은 경우에도 프로 모델은 검은색으로 도색된 휠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에는 어라운드 뷰도 없습니다. 근데 프로 모델에는 들어가요. 이것만 해도 42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옵션 차이가 좀 꽤나 있어요. 뭐 프로 모델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구매하신다면은 꼭 프로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승기에서 보신 420i 컨버터블 혹은 BMW 모든 차량 문의 있으시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BMW 하남 전시장에 한희승 부장님을 추천드리며 안 다쳤네?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